따로 뭐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뭐 맨날 했던 얘기 계속 했던 얘기고, 지금 온갖 소리들, 뭐 까마귀 소리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서 공사하는지 쇠 자르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스피커에서 라디오 음악 소리도 들리고, 제 이야기도 들리고, 그냥 잘 들리고 있잖아요. 그냥 이 전체로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있는 이대로죠. 있는 이대로. 여여함, 이러함. 예? 지금 뭐 발자국 소리. 보통 이제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상태, 이때는 참 부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저 온갖 바람이 불면 지금 나뭇잎 소리, 물소리가 거침없이 이 자리에 들리듯이, 이 활짝 열려있는 이 공간 같은 의식인 이 공간 속으로 수많은 현상들이 막 들락달락 하잖아요. 예. 근데도 이제 그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현상도 여기에 뭐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딱 알맞게 언제나 이 공간을 충분하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채로 모든 현상들이 이 공간 안에 등장퇴장합니다. 거기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현상 중에 하나는 나라는 현상이에요. 나라는 현상. 나라는 현상도 지금 내 눈앞에 이 공간, 이 경험의 장에 이렇게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저 나뭇잎 소리, 물소리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 새소리와 우주 이 만법, 온갖 현상과 분리됨이 없어요. 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실체 없는 이 의식, 이 마음이 나로서, 새소리로서 저 푸른 하늘, 이 나뭇잎, 이 공기 냄새, 이 시냇물 소리, 까치 소리, 그걸로 이렇게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지금 생멸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것도, 나조차도 집착해서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치 그 모래를 소나기에 움켜진 그 모래 마냥 모든 것들은 그냥 무상하다는, 무상이라는, 무상함이라고 하는, 무상하게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예? 아무것도 쥐지 않지만 모든 현상들은 오고 가고 하지만 오고 가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 엄연한 존재, 요것만 변함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엄연한 사실과 존재에서 내가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고 난 항상 이 엄연한 존재, 엄연한 사실의 일부로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완성되었다. 자꾸 이 공간 가운데 하나의 현상, 하나의 대상 사물, 어떤 대상으로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 버릇만 쉬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것도 잡을 것도 없지만 잡았다 한들 다 무상하게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 버린다 한들 그게 뭐 버려지겠어요? 예? 딴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러함. 예?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다양하게 생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이 현상 가운데 어떤 특정한 대상에 너무 많이 이 마음의 힘, 의식의 힘이 쏠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도드라져 보이고 나머지는 갑자기 뒤로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듯이, 예? 그래가지고 마치 뭔가 분리가 단절이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그 단절돼 있다는 느낌이 도조한, 현저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단절된 게 없거든요. 지금 이러함 속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경계로서, 하나의 느낌으로서,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렇게 포착되거나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왜 생각을 쉬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생각은 쉬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노력이나 집착마저도 이렇게 내버려 둘 때 저절로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빈틈, 빈 공간, 예? 하나의 생각이 이 눈앞을 가리고 있다가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드러나기 전에 잠깐 그 빈 공간, 그 틈새만 이렇게 포착해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있군. 그러면서 이제 대상만 또는 대상을 마주하고 있는 나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나와 대상은 이 빈틈과 공간으로 이 공간 속에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상한 자각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내 의식, 내 자각이 가다올 수 있는 무한한 이 가장자리 없는 무한한 의식 속에 저 새소리, 저 스피커 음악 소리, 그리고 제 말소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등장퇴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 예? 이 현실이 그대로 말 그대로 현실이에요. 리얼리티라. 실제의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자기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러한 현상으로 끊임없이 무상하게 생멸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으로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인도 고대 신화에 보면 오직 신만이 있었대. 오직 존재 그 자체인 신만이 있었는데 너무 무료한 거예요. 자기만 있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두 조각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으로. 그래서 주관이 객관을 경험할 때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착각, 어떤 무지 때문에 내가 나 아닌 다른 것을 경험한다. 차가운 아이스 커피 잔이라는 어떤 대상을 경험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움, 이 색깔, 이 무게감, 이 질량감이 마치 꿈속에서 느끼는 색감, 맛, 뭐 촉감, 모양과 똑같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아무 형태도 아무 냄새도 맛도 없는 이 의식이 이렇게 나와 커피잔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경험했지만 분명히 경험했어요. 경험의 인상, 그 정신적인 이미지, 상은 있어. 이미지는 있지만 실체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 지금 의자에서 느껴지는 내 육체의 중량감, 이것이 우리는 엄연한 현실감, 실체감을 주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미세하게나마 끊임없이 무상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겪고 있다는,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실, 지금 이 자리,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욕망이 여기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현실,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었던 거예요. 예? 그 모양이 어찌 되었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자기를 경험시키든 간에 나 또한, 거기에 반응하는 나 또한 이 현실의 일부로서만 있다 이거예요. 분리는 없어요. 분열은 착각이고. 지금 마음을 쉬고 단 1초만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냥 이러함을 생각이란 필터, 분별이라는 그 간유리창 말고 그걸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이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나까지도. 마치 내가 내 뒤에서 나까지 보고 있는 듯한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나도 보이는 대상의 일부로 나머지 보이는 대상과 함께 보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세상 그 자신과 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말하자면. 좋은 데 나와서 저 혼자 떠드네. 분명히 생각, 감정, 느낌, 현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오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죠? 근데 그 변화의 총량, 총체, 전부 다가 그 전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분별해서 말하면 바로 지금이라는 이 경험, 바로 여기 있다는 이 경험. 이건 모든 경험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경험인데도 이것만 도드라지게 경험되지 않아요. 항상 어떤 경계와 함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지금 제 의자에 앉아있는 제 몸의 중량감이 지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의자의 중량감만 있다면, 이 육체의 중량감만 있다면 중량감이 느껴질 리가 없어요. 중량감만 있다면. 지금 뭔가 중량감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배경이 있어요.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실. 지금 머리 위 나무에서 어떤 새가 울어요. 근데 우리가 저 새소리에만 오롯이 따라가지 않고 새소리를 허용하면서도 이 공간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제까지 이 공간의 존재라고 하는 걸 관념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분별한 관념적인 어떤 분별된 관념상이 말고 공간을 실감해 보는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떤 특정한 실감이 아닌 이 텅 빈 경험으로서의 이 실감, 투명한 경험으로서의 이 실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성의 체험이라고요. 순야타라는 말로 말하는 이 공성. 어떤 실체는 없지만 이 공성으로 어떤 실체 없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충만해 있는 이 경험. 그 가운데 하나의 대상이 여기서 어떤 부피와 밀도와 무게감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근데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게 객관적인 실제란 착각만 하지 않고 이 열려있는 이 시각에, 열려있는 이 의식에 있다 보면 그것들은 마치 진짜 금강경 말처럼 꿈 같고 환상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은 거예요. 어떤 독자적인 실체 없이 끊임없는 변화의 양상, 변화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는 잘 분별하면서도 그 변화와 그 분별이 일어나는 이 드러나지 않는 배경은 도외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건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거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걸 의식할 수 있지만 나는 나에 의해서 소유되지 않아요. 둘이 있어야만 소유가 가능한데, 획득이 가능한데, 상대적인 경험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데, 둘이 없는 진정한 나 자신은 이렇게 경험되지 않는 형태로 이 경험이에요. 그걸 텅 빈 경험, 공성의 경험, 절대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뭐냐, 모양 없는 신에 대한 신앙과 같은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란 말에 잠시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앙을 자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신앙, 뭐냐면 아무 대상이 없는 이 의식 그 자체,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신명에 신심은 불이요 불이는 신심이다 할 때, 이게 믿는 마음으로 해요. 예? 믿는 자와 믿을 대상도 없고 믿을 것조차 없는 거, 그게 완전한 신앙인 거예요.
예? 변절이 없는, 예? 어떻게 개종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신앙. 어떤 분별을 할지라도 그 분별에 의해서 훼손당하지 않은 분별의 근본 바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분별에 익숙해지면 아직도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 지금 화장품 냄새도 살짝 바람결에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미세한 신체 감각이나 뭐 미풍의 느낌이라든지 좌우지간 모든 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 느껴지는 것 중에서 찾기 때문에 불분명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과감하게 일체를 놓아버리라 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도 의식을 두지 말아봐라. 아니, 자연스럽게 의식은 의식하는 게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수고하지 않고 알아차릴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그걸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이 창문으로 저 창문으로 내다보듯이 내다보지 마라 이거예요. 무엇이 느껴지든 무엇이 알아지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그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질 거다. 근데 그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는 그 생멸이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장, 이 배경, 여기에 마음을 둔 바 없이 그저 두라. 아, 그냥 존재하라. 아, 이것도 명령령이네. 뭐뭐 해라. 그래, 차라리 잠시 모든 걸 멈추고 그냥 이 순간에 그냥 푹 젖어 있느니만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어줍지 않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자주 겪게 되는 거, 공부하기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겪어왔던 이 실수, 오랫동안 자기가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실수가 뭐냐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잡으려 하고 뭔가를 알려 했던 그 노력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이렇게 뭔가를 포착하기 위해서 헛손질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모든 걸 허용하는 건데 하나도 잘못된 건 없는 거고, 일어날 모든 인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어요. 전부 허용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아우 저 시끄러워, 좀 뭐 저 음악 소리가 좀 뭐 들리지 않았으면, 뭐 물소리가 뭐 좀 귀에 거슬린다, 뭐 아무리 그런 생각해봤자 이미 벌어질 일들은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 이 공간, 이 배경을 조금도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근데 이 무정물인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 우리한테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저런 잔잔한 경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모든 크나큰 경험들도 결국에는 뭐야? 그것이 과장되거나 그것의 크기가 크거나 강도가 셀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실제로 무상한 실체 없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그 사실을 자기가 증명해 보여야 돼요.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결국은 이 인생이 그대로 수행, 인생이 그대로 공부인 거예요. 삶이 그대로. 공부 아닌 적이 없었어요. 특별히 뭘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매 순간 삶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준엄한 스승한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받는 거예요. 끝없는 법거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어디 있냐 이게. 지금 무엇하고 있냐 이게. 끝없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대상에, 어떤 감정에, 어떤 현상에 넋을 팔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우리가 망각하고 다시 옛날처럼 어떤 나에 집착해도 문제가 되지만 나를 인연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상에 집착해도 똑같은 일이 벌쳐지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힘을 뺄 수 있는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경직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에요. 어린아이가 세상 바깥에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움켜 잡으려고 하고 움츠러들잖아요. 응? 헛손질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꽁꽁 싸매잖아요. 예? 그 두려움. 예?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반응에서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요. 또 뭔가를 움켜잡아야 될 것 같고, 뭔가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에 시시때때로 사로잡히고, 실제로는 그 모든 그 경험의 배경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 모든 걸 감싸 안고 있는 이 전체가 있는데, 이것은 참 알기도 어렵고 알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라 분별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때 이건 특별히 알 것 없이, 그러니까 암과 모름을 벗어난 그 알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알 것 없는 분명한 알미예요. 알미라는 내용물이 없는 순수한 알미 형식이라고. 억지로 말하자면 살아있다, 존재한다 라는 동사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있음,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찰나찰나, 그냥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새소리가, 까마귀 소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두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 스스로는 아무 소리 없는 것이 모든 소리의 밑바탕으로 이렇게, 모든 느낌의 밑바탕 토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느낌 어떤 특정한 느낌을 통해서 바로 그 느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아주 순식간에 찰나지간에 이걸 포착해내는 거예요. 아 하면서 그렇게 한 번만 포착하면 이것은 뭐라고 할까? 그래, 그걸 일종의 감 잡는다는 거지. 이 감. 이건 특별한 감각은 아닌데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그냥 우리의 지금 깨어있을 때는 이 반성적인 의식을 잠시만 이렇게 자신의 근원으로 돌린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게 생각이 없지만 그냥 저절로 깨어있는 상태. 지금 저 까치 소리가 드러내고 있는 이 상태. 그래서 처음 생각하는 주관의 입장에서 너무 낯선,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으로만 이렇게 느껴지다가 결국 여기서 한번 회광반조한다는 게 뭐냐면 저 까치 소리나 이걸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 나나 목격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것은 까치 소리에 의해서나 이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쉬고 여기서 쉰다는 것도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결국 나는 끝없이 알려고 하지만 끝없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좌절함을 통해서 이 분별하는 이 의식의 힘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힘이 그 주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강했던 자아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것 같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웠던 이것이 점점점 분명한 존재감으로 내 상대적인 이 자아감과 약화됨에 따라 이것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더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라는 대예스님의 말이 바로 정확히 그 말이에요. 선에서 생각에 힘이 빠지면 이 생각 아닌 것, 존재가 힘을 얻게 된다. 그걸 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힘이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이 결국에는 따로 있는 줄 알았던 모든 현상이 결국 이 법이라고 할까? 이것이라고 할 것에 현현 나툼으로 이제 드러난다. 어떤 의미에서는 겨우, 고작, 겨우, 고작 이러함이지.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지. 여기서 이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 괴로움의 뿌리, 우리 모든 분별의 기본 베이스 캠프 나라는 거야. 나. 이 나. 이 나라는 이 느낌.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분명히 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느낌이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나라는 느낌이 있다는 게 나 아닌 것의 존재를 드러나는 거거든. 내가 있다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마치 동양화에 보면 여백의 미란 게 있잖아요. 보면 서양화에서는 캔버스에 빈틈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뭐든지 어떤 빛깔과 형상으로 화면 캔버스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동양화에 보면은 뭐 절지도 매화가지를 그리든 화조도 새를 그리든 아니면 산수화를 그리든 간에 좌우지간 칠하지 않음으로써 등장하는 거. 모양과 빛깔이 오히려 어떤 대상이 이 대상을 통해서 뭐냐면 그려진 대상을 통해서 그려지지 않은 공간을 자각하게 하는 게 이게 동양의 여백임이거든요. 여백이란 존재를 여백을 그려낼 수 없으니까 대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분별의식을 가진 사람 눈에는 동양화는 미완성이에요. 너무 많이 비어 있어. 근데 동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 여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알고 있지 생각이 일어나는 이 공간을 우리가 못 깨닫듯이, 이 마음이란 공간 같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듯이 분별하면 이건 있는지 없는지 판단 불가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함에 있죠. 근데 거기서 그게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너무 익숙한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지나치게 애착하고 있는 아이들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성장이란 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거 만질 수 없지만 언제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언제든지 나는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바깥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바깥 세계를 탐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도 언제나 그것이 비록 지금 이 순간 사라진 것 같고 감춰진 것 같고 드러나 있지 않은 순간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애착, 난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이 분리와 그 다음에 애착을, 잘못된 집착을 강화시키는 이 마음의 이 의도, 어딘가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불교에서 고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그 가래, 나도 모르는 이 목마름, 이 헛헛함, 이 부족함, 이것을 견뎌내야 돼요. 감각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물질과 육체라고 하는, 욕망, 의지라고 하는 그 겹겹 구중궁궐처럼 이 둘러싸여 있는 이 자아의 그 벽을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그게 진짜 몸이 부서질 것 같고 곧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일지라도 결국에는 한 번은 그 안에 진실로 뭐가 있는지,
뭐라고 할 만한 게 있는지. 예. 결국 형태로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분리시켜 놨지만 마치 우리가 건물의 안이나 건물 바깥이 동일한 허공이듯이 겉으로 보기에 견고한 콘크리트 외벽으로 분리된 듯 느껴지지만 결코 분리는 없었다. 분열은 착각이었다. 콘크리트 벽은 거기서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허공이 다시 세워지거나 또는 둘로 쪼개지거나 하나로 합쳐지는 따위는 없다. 왜냐면 허공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국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의식의 본질을 추구하는 건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의식을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의식을 하나의 어떤 그 물질적 실체처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구, 지각을 뭐 들어가면 지각에 뭐 무슨 층이 멘틀이 있고 뭐하고 하면 뭐 속에 뭐 불덩어리가 있다나 뭐 어쨌다나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을 한번 보면 그 비유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구 하면 그래 지구 하면서 어떤 실체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관념이 아주 손쉽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물질적 실체도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데, 공간은 그냥 별로 안 만져지니까 일단 그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식의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항상 공간 속의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의식의 본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 아니 전 5식, 그 다음에 그 속에 6식, 그 다음에 7식, 그 다음에 8식 안에 9식,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그 바깥에, 그 바깥에 마지막 전 5식이라는 감각보다 더 넓은 진정한 의식. 예? 그래서 이건 감각조차 되지 않은 그런 멸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백정이고, 그게 희고 순수한 의식, 예? 순수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허공에서 부는 바람, 저 새소리, 나의 이 물질적 중량감,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예? 그것을 벗어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가벼워요. 가벼운 느낌이라. 경안이라고 하는 거. 저 까마귀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편안함, 이 안정감은 깨지지 않아요. 이 안정감은 언제 깨지냐면 의식이 분열될 때, 의식의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걸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이게 안정된 상태라면, 안정된 에너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그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지금 이렇게 뭐 춥지도 덥지도 않은 대기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만나 우릉쾅 하면서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불고 공기가 움직이고, 원래 그냥 이렇게 그냥 안정된 상태여서 갑자기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감각 현상, 감정 현상들 다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 기후 변화가 허공을 적시거나 불태우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 뜨거운 여름에도 허공은 타서 증발해버리지 않고, 막 양동이로 퍼붓는 비가 퍼부어도 허공이 젖지는 않아요. 허공이 얼어붙은 적도 없고. 예? 그러면서 그 모든 기후 변화가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마치 마음 공부를 할 때 자칫 잘못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맑은 날은 좋은데 이렇게 비 오고 폭풍우 치는 날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이걸 떠나 있지 않은데, 결국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체득하고 체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이건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지금 이대로를 억지로 설명하자면, 지금 이 경험을 억지로 설명하자면 경험하는 자와 경험한 대상이 분별이 안 되는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생각이 쉬워지는 건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걸 분열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체 가운데 일부를 인식하는 자, 인식하는 주체로 삼고,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의지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뭔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명확한 모양으로 잡히면 알았다고, 명확한 모양이나 감각으로 잡히지 않으면 모르겠다예요. 그 분별에 자기가 일어남으로써 생겨난 분별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진짜 우픈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별을 하는 의식적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뺏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에너지의 평형 상태, 과도하게 이렇게 몰려있던 에너지를 이렇게 주변으로 흐트러, 그러니까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게. 그러면서 뭔가 이쪽에서 강한 어떤 존재의 감각, 어떤 물질적인 실체감, 어떤 감정적인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 있을 때는 마치 이것 때문에 어떤 바깥이라고 하는 이 느낌을 기준으로 안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단절된 듯한, 오히려 그런 감정 속에 갇혀 있게 되면 이 안에서 마치 뭐라고 될까, 온실에 비닐하우스에 둘러싸인 것처럼 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뭔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확 흩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 한동안 맴돌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강박적인 사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고 있던 감정이나 그 감각에만 이렇게 의식의 초점이 가 있어서 그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있는지 없는지조차 없는 이 가벼운 상태는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게 우리 보통 돔이라고 하죠. 돔. 우리 자유라고 하는 게 프리돔이잖아요. 이 정신적인 이 분별의 이 분별의 도움이 터져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본래 실제로 그건 관념적인 거였고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꼼짝달싹 자기 감각과 생각과 그 감정이란 벽 너머를 가보질 못하는 거야. 항상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거나 항상 그 한계 내에서 모험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개오라고 하는 건 열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뭔가 이 뭔가를 깨트려 나간다, 깨부순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관념적인 벽, 정신적인 벽, 그런 장애물,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가는, 그걸 온몸으로 깨뚫고 지나가는 통과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과 밖이, 내외가 명철하다. 내외 안팎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전부가 바뀌면서 전부가 아니지. 그 열려있는 경험, 그 열려있음에 대한 경험이 결국 이 공부의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예요. 우리 의식은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변 허공법신이라는 말처럼 가장자리가 없는 허공 같은 법의 몸이다. 일체가. 그 푸른 대나무, 회색 저 바위가 전부 부처님의 모습, 저 물소리가 부처님의 음성.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이 텅 빈 의식, 이게 그렇게 많은 구도자들이 도달하고자 했던, 항상 멀리 두었던 그 목적지가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것도,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 있게 되면 여기엔 진실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돼요.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결국 말하자면 그 이후의 수행이죠. 그 위에 공부, 보림이네 어쩌네 하는 이름을 하는 게 결국 뭘 보호하고 뭘 맡아 지닌단 말이냐 이게. 예? 이것은 따로 어떤 대상으로서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려는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쉬었을 때 이것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별할 필요가 없는 그냥 존재 그 자체, 존재하고 있음 그 자체로. 항상 이 경험, 이 순수한 존재라고 하는, 순수한 의식이라고 하는 이 배경 위에다가, 이 바탕 위에다가 우리는 뭔가를 지금 건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주 그것도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 인연 따라 여기서 건립돼요. 어떤 느낌이, 어떤 모양이, 어떤 경험이. 그리고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인생 경험 자체가 나타나고 사라짐.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어제의 경험, 그저께의 경험, 뭐 1년 전 경험, 10년 전 경험이든 또는 앞으로 내일 할 경험이든 내일 모레 할 경험이든 1년 후에 할 경험이든 10년 후에 할 경험이든 그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어떤 경험 내용이 올지라도 항상 지금 이러함,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그냥 내가 있다는 이 존재, 이 텅 빈 존재, 이 텅 빈 이 의식에서 그런 것들이 경험될 거란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텅 빈 존재, 텅 빈 의식에 대한 발견이 뭐냐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고 나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그 안도, 그 휴식, 그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의식 탐구라고 하는 게, 자기 탐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언제나 이와 같이 있었던 것에 대한 자기 자신 스스로의 그냥 확인이에요. 확인. 가만히 보면 늘 있었던 것이 지금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뭔가가 있다는 그 느낌이에요. 여기 뭔가가 이렇게 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네요. 그 있잖아요. 대스님이 처음에 공부가 미진해 있다가 원호 스님 찾아가서 깨닫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훈풍이 자남내 하니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전가가 아니 좀 맑고 청량해진다. 지금 바람이 쑥 지나가는 지금 피부를 통해서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피부의 감각도 그 바람을 인연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니까 피부의 느낌, 바람의 서늘함 하지만 이게 하나의 경험인데 하나의 경험을 우리는 이 경험하는 이 나하고 그 바람을 자기도 모르게 자동스럽게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분별마저도 뭐냐면 스스로 분별되지 않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인연 따라 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아무 흔적도 없어요. 결국 아까 바람이 불었다는 그 기억이라는 이미지 상 그것만 남아 있어요. 이게 실체 없음, 무상함 같은 말이거든요. 실체 없음 그게 바로 무상함이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마치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것을 아지랑이 같다라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형태를 이루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변하면서 특정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
저 혼자만 계속 뭐, 뭐 질문하실 거나 뭐 이야기하실 만한 건 없으세요? 뭐 맑고 청량한 어떤 그런 감각이다 그러면 예, 그것도 대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묘사를 많이 좀 감각적으로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저것도 대상이 아닌가. 예. 묘사할 수 있다면 전부 대상이 되면서죠. 결국에는 뭐 엄격하게 보면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적인 이해 말고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 아까 제가 분명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셨다고 그랬죠. 그럼 가까이 오세요. 의자를 바짝 당겨서 가까이 오세요. 예. 가까이 오시면 돼요. 가까이. 예. 예. 봐요. 어떤 것도 다 묘사잖아요. 어떤 것도 대상이죠. 묘사할 수 있다면. 자,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부담되니까, 너무 노골적이니까. 속살은 겉살이 중요. 봐요. 자,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장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 중요해요. 자, 제가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려는 의식의 본질 그 자체, 마음 그 자체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거사님하고 저하고 일직선의 가운데 지점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에 있는 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때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진짜? 이게 저는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리려야 그릴 수 없고 묘사하려야 묘사할 수 없다. 그렇게 묘사하고 그렇게 그려버린 거예요, 이걸.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해 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 경험을, 이 느낌을. 결국 봐요. 여기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경험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때 놓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까먹은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전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실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이런 감각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걸 계속 그 상태 그거를 계속 잘 봐요. 놓치지 않으시는. 아니, 제 상태를 묻지 말고 본인 상태 봐요. 자, 이거 계속 느껴지죠? 그러면 이것이 있다, 뭐라고 할까? 이거는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았다 놓쳤다라고 표현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봐요. 이게 있건 없건 요거를 망각하고 여길 따라가면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걸 잘 모른다니까. 이거 있을 때 이거 같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헛거라고. 늘 있는 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놓칠 수 있어요. 다만 뭐야, 놓쳤다라는 망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놓쳤는데, 놓쳤는데 여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에는 아무 뜻이 없다는 거예요. 무에 신경 쓰지 말라고. 무를 통해서 드러난다. 놓쳤다는 생각만 아예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망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만 안 하면 이거는 놓쳤다 안 놓쳤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얻을 수도 없는데 잃어버릴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안 돼요. 전부 뭡니까? 생각 노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자기 생각에 속아요. 너무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반대 습관 들이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연스럽지가 못하지. 계속 생각의 그 경향성을 갖고 가는데 여기에 자꾸 브레이크를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확 뒤집어지니까 서서히 그게 도노 점수예요. 서서히 천천히 그러면서 이거는 뚜렷한데 이거는 안 뚜렷하다가 이제는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면 안 찔러도 되는 거예요. 그 구지선사 손가락 그 화두가 그거예요. 딱 이러니까
손가락에 뜻이 없다고. 그러니까 잘라버린 거라. 손가락엔 뜻이 없다. 그럼 손가락 든 뜻은 천하가 이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천하가. 그러니까 봐요. 누를 필요가 없지. 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면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이란 이 얇은 막 때문에 여기서 계속 망설이고 의심한다고요. 쑥 여기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데. 계속 의심. 예. 그래서 자꾸 이걸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험해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일상 경계 속에서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막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한번 그거하고 해보면 그때는 영락없이 이거는 까먹고 거기에 확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도 늦더라도 돌아와야 돼. 예, 늦더라도 이걸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자빠질 거라면 그래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 간격이 줄거나 아니면 할 때 자동으로 여기에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조금 달라져요. 예. 그냥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예. 예전엔 이것밖에 없으면 자기도 뭐 이것이 있으면 딱 자기가 이거에서 갑자기 확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절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확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이것이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안도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도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스무스하게. 쇠구슬이 날라오는데 우리 솜잎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전에 그냥 맨몸으로 맞았다면 그냥 솜잎을처럼 이렇게 그 충격이나 그게 없는 건 아니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데 그걸 나라고 하는 생짜배기 내가 그대로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이 나라고 하는 게 내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물리 법칙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 한데 내가 좀 더 흐물흐물해지면 그러면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함에 따라 이것도 변하는 거예요. 예. 그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의지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현상과 부딪힐 때 작용 반작용 법칙이 커지는 거예요. 예. 마치 계란을 콘크리트 바닥에서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메모리 폼 위에 떨어지면 그거 있잖아요. 홈쇼핑 해보니까 안 깨지대요. 그러니까 메모리 폼 괜찮네. 까먹지 않는 거. 내 실체가 딱딱한 물질적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일체가 내가 신체라고 하는 내가 이 한계를 가진 신체라고 하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면 나는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지금 이 경험들이 일어나는 이 전체 공간이니까. 아까 요 지점이라고 했지만 이 지점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내 몸 안도, 몸 바깥도 다 이와 같은 아무 느낌이 없다는 순수한 의식으로 이루어질 때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확실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란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힘을 잃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제고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들은 간헐적이잖아요. 이건 실제가 아닌 거지. 예. 그러면서 이게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게 전환이죠. 전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이게 다예요. 그 전환이 막 10년, 20년 이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천천히 우리 생각,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크게 걸림이거든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에 힘을 쏟고 있던 것이 그게 저절로 힘이 빠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걸 내가 해야지 하면 안 된다. 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역효과가 난다. 이게. 근데 아까 그 선생님 말씀 중에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네. 또 그거하고 연관되는 또 스님 그 말씀이 눈앞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그러는데 약간 비슷한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제 됐고요. 됐고요.
결국 눈앞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고 하는 건 내가 확립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확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방해만 안 하면 돼. 내가 끼어들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힘을 던다 이거야. 힘을 덜면 이게 힘을 얻어요. 내가 방해라는 거야, 내가. 결국. 결국 망상만 하지 말라. 그렇죠. 그냥 제일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하거나 도달한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요. 일체를 지워버리면 이미 그 단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 빼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봐요.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막 요가를 하든 어떤 스윙을 하든지 간에 도달하려는 건 뭐냐면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잖아. 그러니까 그 수행은 역효과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이렇게 해서 뭐 이완을 시킬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대상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이 어떤 대상을 이렇게 대상에 이제 그러니까 집중이 모든 수행에 보면은 사마타나 이런 선정 수행에 보면 집중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걸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해본 사람도 다 알 거예요. 힘들죠. 예. 근데 그 길 말고 차라리 전혀 다른 길. 그걸 이제 유의법, 무의법이라고 하고 저는 제 얄팍한 비유는 그거예요. 윷놀이를 하는데 유판을 다 돌 필요 없다. 백도로 간대. 그래서 이 선은 백도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길, 다른 방향으로 가자 이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깨달음의 뒷문이라고 표현해요. 백도어. 정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자꾸 안 돼. 너무 들어가기가 힘들어. 근데 뒷문에서 똑똑똑 하니까 턱 열어주더라 이거. 저 예전에 좀 선생님이 좀 어디가 봤어야 되는.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화두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저도 화두였었는데 그 화두를 갖고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화두를 들고 있는지 안 들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걔하고 뭐라 해야지 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화두가 이제 처음부터 화두가 있었던 게 아닌데 대종고란 분이 이제 간화라는 방법을 창안하셨잖아요. 그 이전까지의 공부법은 그냥 직지인심이죠. 이런 대화나 직접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창안한 게 간화선이에요. 아까도 저분들하고 얘기 나눴던 건데 그 간화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서장을 보면 서장이 62편인가 64편인가의 편집글이잖아요. 그 중에 출가자는 2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사대부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는 왜 편지를 주고받았냐? 같이 안 살았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화두 들으려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화두의 방편이 뭐냐면 서장에서 대스님이 제시하는 화두 드는 법은 망념이 일어날 때 화두를 그 자리에 둬라. 망념을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그냥 수미산, 방아착 하라 이거야. 그리고 그걸 쥐고 있으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거듭거듭 화두를 들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망념만 안 하면 된다 이게. 원래는 화두법을 창안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선종에서는 방편이 없어요. 길 없는 길인데. 근데 멀리 떨어져서 직접적인 지도를 받기 힘든 사람한테는 편집글을 보면 처음에는 직접적인 이 가르침을 해요. 서장이 있으면 지금 읽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참정 묻는 편지부터 다 그 얘기예요. 이참정 답부터. 이거는 뭐 깨달아봤자 옛날 그 사람이고 맨날 이 소리해.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면 뭐 수미산 이걸 들어라. 망념이 일 때 그걸 들어라. 의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망념했다 엎으라고? 그러니까 제기하라고만 했어. 의심하라 소리가 없어요. 예. 의심하라 소리는 나중에 그 원나라 때 서녀나 몽산법어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의심이라는 게 화두를 막 이렇게 어째서 물어내는 거가 아니라니까. 그냥 무예요. 요새는 진짜 또 의심이 핵심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그 의심은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이걸 알고 싶어서 일으키는 의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알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이 가지 못하는 걸 의라고 했던 거예요. 알고는 싶은데 알 수 없는 상태. 중요한 건 알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상태.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호기심 막 해가지고 뭐 알고 싶었을 때 있지 않았어요? 휴대폰 잊어버렸을 때 딱 막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걸 원해서 그런 상태가 가는 게 아니죠. 난 별로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이런 걸 딱 봤어. 저게 뭐지? 하면서 거기 사로잡히는 거야.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 그게 뭐였을까?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의심해야지. 자 지금부터 요시 땅 어째서 걔에겐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어째서 걔에겐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아무리 해보세요. 힘만 빠져요. 안 돼요. 잘못된 길이라. 다만 망념이 그러니까 그걸 뭐냐 생각을 툭툭 생각만 끊어지면 바로 이 자리라는 소리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그 이분법적 사고가 왜 무섭냐면 자꾸 왜냐하면 깨달음에 대한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그래서 화두, 삼매, 선정에 들어가서 깨친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특별한 경계에 대한 치구심이 아직 안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생각 그러니까 앞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뒷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게 깨달음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지금 자연스러운 이 가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깨달음이다. 아니 더 나가서 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법에서도 뭐냐면 화두도 망념이다라는 말을 해줘요. 화두도 망념이다. 이게 라마나 마하리시의 자기탐구법하고 아주 똑같아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나는 누구인가를 수행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이거를 막 나는 누구인가 뭐 타투바마시 뭐 옴마니밤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이 생각은 누구한테 일어났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생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있잖아요.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넣는다. 장작이 생각이에요. 장작을 넣을 때 잘 타라고 이 부지깽이 가지고 밀어 넣는다 이거예요. 아궁이에 밀어넣고 그럼 다 생각이 다 타버렸어. 그러면 이 부지깽이가 맞죠? 나는 누구인가 마저 집어넣어라. 그게 화두도 망념이다. 화두도 넣어버려라. 그 어떤 선지식이 그런 말 했어요. 자네 무슨 화두 했느냐? 뜰 앞에 잣나무 합니다. 몇 년 동안 들었냐? 8년 동안 들었습니다. 애석하다. 8년 동안에 들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러면서 그 선지식의 힌트가 뭐였냐면 네가 그 잣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서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라. 그 순간 아하 했다고 어떤 큰 스님이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 거기에 아무 뜻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냥개는 뜰 앞에 잣나무만 뱅뱅 돈다. 동쪽에서 소리 질렀는데 뜻은 서쪽에 있다. 그게 화두예요. 화두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전혀 뜻이 다른 데 있었다. 우린 자꾸 그 의식의 비춤, 후레쉬의 불빛을 쫓아서 대상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춤을 따라가면은 이 근본을 잃는다. 신신매인가? 거기에 나와요. 수조실종. 비춤을 쫓아가면은 이 근본, 종지를 잃는다. 그래서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 돌아볼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면 된다 이거예요. 멈추고 이제까지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했던 자기 생각의 도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 이 계속 순환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 걸으면 다른 쳇바퀴. 그러니까 누군가 깨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방편이든
직접적인 지시들을 통해서 이걸 깨주면 아하 하고 자기가 그래서 알 깨고 아 삐약 하고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계속 그 속에 있으면 죽을 테니까. 한 번 그래서 두드려 줘야 된다. 그래서 나와 보면 안다 이거예요. 제가 부시고 나와 보면. 그리고 나서도 그 안에서 가졌던 그 생각의 여운이 남아서 야 이건가? 이게 단가? 여전히 생각이 일어날 때만 의문이 들고 그 생각이 방해물이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만. 그때 계속 거듭거듭 그것을 돌이키고 꿰뚫어보고 그게 공부예요. 다른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결국 그것들은 사라지고 나타나서 사라지는데 결국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로 사라지냐 이게. 다른 자리는 없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내 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으면 나는 없는 거다 이게. 나뿐이면 나라고 하는 대상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대상이 아닌데 그때 이제 자기를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대상이에요. 나는 지금 끊임없이 경험되고 있어요. 깨어있는 순간. 깨어있는 순간 너무나 다른 대상들보다 더 뚜렷하게 의식되니까 이걸 자아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왜곡된 거예요. 이 자아라는 틀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 없는 이 관문, 이 특별한 경계가 없는 관문에서 한번 나가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경험이 자기가 경험하는 자자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또 그냥 진짜 깨끗한 거울에 인연 따라 모든 모습이 비춰지는 거 똑같아. 끝없이 모습은 비춰지는데 언제나 그렇게 비추는 작용은 똑같다 이게. 그 비추는 작용을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는 쉽게 놓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냄새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미세하다. 탁 이렇게 한 번만 알아보고 근데도 다시 또 생각 속에 하면 이게 있는데도 이 속에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이런 이야기나 공부 모임이 뭐냐? 계속 여기에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환기시키지 않아도 그게 이제 한 덩어리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상대로 30분을 1시간 넘었네. 뭐 멀리서 오신 분들. 저는 이 공부하고 네. 말씀하시는 이 자리를 네. 자고 일어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네. 환기를 시키면서 이렇게 좀 찾았어요. 한동안은. 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 감이 이제 네. 돌아오는 네. 그 일상을 반복했어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살면서 막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무슨 조금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 별일도 없는데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네. 그랬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거기 머물면서 이 마음을 보면은 올라오는 동시에 쉬어버리는 네. 경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잘못 갔어요. 두려워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너무 심했고 네. 순간순간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이 네.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쉬어졌어요. 네. 그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돼요. 자꾸 이렇게, 그게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잘 가고 있나? 그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러죠. 처음에는 막 이걸 다시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그런 과정도 이제 지나가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챙길 필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안 도망가요. 봐요. 멍하든 아무 의식이 없든 아니면 아 이거구나라고 또렷또렷 분별을 하든 결국 다른 자리에서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떤 불편함이 오든 두려움이 오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이걸 공부라고 할 때 이 공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공이 처음에는 애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공부가 힘이 덜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힘이 덜어질수록 이 공부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내가 공부의 주체가 되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점 이 의식의 전환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자기가 힘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힘을 뺐을 때 그때 이제 확 한번 다시 한번 그때 이제 정말 분명하다. 예? 어떤 경계에서도 이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지 모르는 그냥 이 인연에 그냥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빠른 시일 내에 성취해야 될 어떤 무슨 그 과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삶 그 자체예요. 삶이에요, 삶. 그냥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냥 이렇다는 사실이 그것뿐이지 뭐 다 이루었다 이제 문제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의 소산이에요. 예. 그냥 지금 공간이 활짝 열려 있듯이 내 마음도 내 의식도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거예요. 모든 게 들어오고 모든 게 나가요. 제가 저번에 4월에 참석했을 때 네. 선생님 법문을 앞에서 들을 때마다 너무 벅차오르고 예, 그것도 이제 인연 따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덤덤하고 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게 느낌의 변화가 오는 건데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남의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언제나 나와 함께 나로서 있었던 이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뿐이다 하면서 뭔가 다른 걸 원했던 자아가 이제 거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냐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건 관념적인 실제였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내려놓는 순간 이미 다 나한테 주어져 있던 희한한 반전이 그게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했던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던 건 이 자아를 기반으로 한 이 분별의식이에요. 이건 본래 없었던 것, 인연 따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질 것. 그래서 무상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하려는 그 모든 노력은 다 허망한 거예요. 도깨비랑 씨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 무상한 것에 대한 변화 말고 항상하고 불변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을 돌려라. 근데 이 분별심은 이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완전히 조복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약간 자아가 견디기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자아감이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고, 예, 그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을 괴롭힌 건 느낌이거든, 결국. 우리는 느낌, 불편한 느낌이나 그 괴로운 느낌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뭐냐면 그 덩치 큰 황소들이 그 가느다란 전기선 그 철책을 못 넘어가요. 계속 거기 근처만 갔다면 짜릿짜릿 감전됐던 그 기억 때문에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 한계 내에서만 그 넘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 참고 뚫어버리면 뚫을 수 있는데, 그러다 견디다 못한 미친 소 한 마리 정도야 뚫고 나가겠지. 제정신이 아닌 놈들만.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예.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이제 그만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